네, 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일렉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수강에 앞서서 기타에 관해서 약간의 팁, 수강을 받기 전에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렉기타란 무언가 다른 통기타랑 뭐 어쿠스틱 기타 아니면 베이스 기타 다른 악기들하고는 뭐가 다른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일렉기타라고 하면은 전기장치, 소리를 전기장치로 변환해서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내보내는 그런 기타 형태이고요. 통기타 같은 경우는 바디, 몸통이죠. 기타의 몸통의 울림에 의해서 소리를 전달을 하지만 일렉기타 같은 경우는 그 바디 울림 자체를 현의 울림의 소리를 픽업이라고 하는 전기 장치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앰프를 통해 소리를 내보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같은 종류 비슷한 원리로는 일렉 베이스 기타가 있는데요. 베이스 기타는 그냥 기타랑은 다르게 우선 줄이 4개로 되어 있어요. 현이 4개. 물론 6개, 7개짜리 특수한 베이스 기타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줄이 4개, 그리고 음악에 베이스 음을 내준 반면에 일렉 기타는 메인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멜로디, 특히 기타라는 악기 자체가 리듬보다는 멜로디 위주의 악기이기 때문에 멜로디와 코드 그리고 그 음악의 색깔 뭐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통기타를 배우시는 분은 일렉 기타를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타라는 게 우선은 현의 뭐 6줄, 현이 6줄이다. 그리고 기타의 운지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플랫 사이의 간격, 뭐 그런 원리 같은 경우는 통기타나 뭐 클래식 기타 그리고 일렉 기타가 다 같기 때문에 이 기타를 배우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일 겁니다. 클래식 기타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통기타랑 클래식 기타, 통기타는 줄이 이제 철로 되어 있고요.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이라는 재질의 현으로 되어 있어요. 손가락이 움찔했을 때 더 안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이 넥 자체가 클래식 기타는 좀 더 굵기 때문에, 이렇게 운지에 있어서 손가락을 더 벌려주고, 좀 그런 운지 방법에 있어서 약간은 정말 다른, 정말 뭐, 필요치 않은 그런 다른 점이긴 하지만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기타 종류에 있어서 일렉 기타라는 기타 종류를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렉 기타를 배우기 전에 통기타를 배우셨던 분은 금방금방 아마 따라오실 거고요. 나는 통기타를 배워본 적도 없고 일렉 기타를 한 번도 뭐 기타라는 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 괜찮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처음 기타를 배울 때 통기타를 먼저 치고 일렉을 배워온 게 아니었고 저도 일렉 기타를 그냥 정말 다이렉트로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히 코드에서부터 운지 방법 그리고 연습 방법 이렇게 차근차근히 강의를 해 나갈 예정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꼭 통기타를 배워야만 일렉 기타를 배운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통기타를 배우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일렉 기타에 좀 더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일렉 기타의 종류로는요. 우선 기타 2개를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에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기타. 네. 깁슨에서 나온 기타고요. 레스폴이라는 기타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스트라토캐스터 그냥 일반 스트랫이라고 불러요. 스트라토캐스터 이건 콜트샤에서 나온 기타고요. 네, 이렇게 생긴 제일 가장 일반적인 기타죠. 기타 종류로는 이런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쉐입에 따라서, 바디 모양에 따라서 기타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생긴 모델은 스트라토캐스터라고 불리고요. 펜더사에서 가장 먼저 발표를 했고, 그 펜더라는 그 기타 회사가
유명하죠. 깁슨과 펜더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외국 브랜드입니다. 이런 모양은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 스트렛이라고 부르고, 이거랑 다르게 또 펜더사에서 또 유명한 텔레캐스터라는 그런 기타 종류가 있어요. 텔레캐스터는 스트라토캐스터와는 다르게 이 바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생긴 모양을 텔레캐스터라고 하고, 약간 좀 카랑카랑한 그런 재즈나 뭐 이런 펑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슈퍼 스트렛이라고 이제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조금 더 헤비한 락 사운드를 선보이는 슈퍼 스트렛이라는 기타 종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 메인 기타, 이제 공연할 때나 뭐 어딜 가든 들고 다니는 레스폴. 이건 깁슨사에서 나온 기타고요. 좀 배음 부분이 좀 풍부해서 원기타로 연주하시거나 뭐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딱 감싸는 사한 그런 소리를 내고요. 바디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마호가니라는 나무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바디 자체가 밀도가 굉장히 높고 되게 무겁긴 하지만 그만큼 좀 풍부한 소리를 내고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기타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레스폴 기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SG라는 모델이 있어요. SG 기타는 도깨비 뿔처럼 여기 이 바디 쉐입이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도깨비 얼굴처럼 이렇게 생긴 SG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PRS라는 모델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좀 더 헤비한, PRS라는 사람이 개발한 바디 쉐입이라서 PRS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로우 바디라고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기타 종류가 있는데, 통기타랑도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 할로우 바디도 제가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일렉 기타랑은 다르게 할로우 바디는 속 안이 통기타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울림, 그 바디 울림에서도 소리가 나가고 그 울림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또 내보내는 그런 거라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어쿠스틱한 그런 사운드를 내는 할로우 바디라는 기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헤비 쉐입이라고 굉장히 특이한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헤비 쉐입은 좀 더 락적인 정통 메탈이라든지 좀 무시무시한 그런 엉아들, 그 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죽 바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유명한 메탈리카나 메가데스 아니면 뭐 할로윈 뭐 이런 유명한 메탈 밴드 기타리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헤비 쉐입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번개 모양도 있고, 플라잉 V라고 해서 이렇게 V 모양짜리도 있고. 그런데 초보자들이나 기타를 처음 막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헤비 쉐입 기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타를 보통 연습을 할 때 앉아서, 저희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헤비 쉐입 기타 자체는 앉았을 때 기타를 딱 이렇게 고정이 어려워요. 왜냐면 바디 쉐입 자체가 이렇게 쫙 막 깎여 있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들고 앉아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타 쉐입, 그런 바디 쉐입은 아니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연주감적으로도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기타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시다가 좀 락이나 정통 메탈이나 이런 걸 하셨을 때 좀 더 강력한 사운드를 내고 싶다. 그때 이제 그런 헤비 쉐입 기타들을 사용을 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라는 생각입니다. 기타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타. 그리고 처음에 그러면은 어떤 기타를 뭐 연습할 때 써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기타의 종류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헤비 쉐입 빼고 이제 뭐 할로우 바디도 괜찮고, 뭐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일반적인
보여줬던 이렇게 스트라토캐스터가 가장 무난하고요. 텔레캐스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운드 자체적으로는 기타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고 뭐 확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기타를 배우고 손가락 연습을 하고 코드를 익혀가고 내가 이 사운드를 뭐 조절할 수 있기 전까지는 어떤 기타를 하든 넥이나 아니면 기타 줄이나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큰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힘들다거나 뭐 다르다거나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타를 내가 지금 어떤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헤비쉐입만 아니라면요. 네. 그래서 보통 기타를 아직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연습용으로 이런 일반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스트라토캐스터를 네,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바디 타입에 따라서 기타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기타를 딱 살펴보면은 우선 이런 그 기타의 종류에 따라서도 넥의 길이가 약간 달라요. 이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에 반음으로 플랫이 박혀 있고요. 플랫의 길이에 따라서 22플랫 그런 기타 스타일이 있고 24플랫 기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22플랫은 뭐 더 짧아서 소리를 더 나중에 못 내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연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화려한 막 솔로 막 이런 거 아닌 이상 24플랫은 거의 제 경험상 거의 쓸 일은 없고요. 22플랫 기타, 24플랫 기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주함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음을 내고 싶을 때 그땐 24플랫을 써야 되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24플랫, 22플랫이 뭐 소리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연주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타의 뭐 바디 쉐입에 따라 종류도 다르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이 깁슨 기타에 그러니까 마호가니 나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나무 재질에 따라서 또 이제 소리도 많이 달라지고 가격대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뭐 메이플, 뭐 로즈우드, 에보니 뭐 이런 거는 우선 4개 질감이고요. 그것 또한 뭐 메이플은 따뜻한 소리를 낸다, 뭐 차가운 소리를 내는 로즈우드가 있다, 뭐 에보니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가운 소리나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기타를 배워가면서 이 기타의 특징은 좀 따뜻한 소리를 내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과 좀 더 잘 어울린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는 거는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점차 이 4개 관해서 뭐 따뜻하다, 차갑다 이거는 점차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를 또 쭉 살펴보면은 여기 픽업이 있어요. 네, 일렉 기타는 바디의 울림이 아닌 현의 튕김에 따른 사운드에 따라서 그 사운드를 이 픽업이라는 애가 전기 신호로 바꿔서 소리를 내주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픽업이 어떻게 보면은 통기타의 바디랑 굉장히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시는데요. 이 픽업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접 자기 브랜드로 나온 픽업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콜트사에서 나온 픽업 같은데 한 줄짜리 픽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2줄의 픽업이 있어요. 앞에 한 줄짜리 픽업은 저희가 흔히 싱글 픽업이라고 하고요. 싱글. 그리고 뒤에 이렇게 2줄로 되어 있는 픽업은 험버커 픽업이라고 해요. 싱글 픽업은 다이렉트로 나가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나 아니면 좀 더 둥글둥글한 이렇게 예쁜 사운드를 낼 때 이 싱글 픽업을 많이 쓰고요. 험버커 픽업은 나중에 디스트를 걸거나 아니면은 리듬을 할 때 이렇게 배음이 생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풍성한 사운드를 내줘야. 그래서 험버커 픽업은 이제 리듬이나 메인 리프나 아니면 디스토션을 걸었을 때나 뭐 뒤에 이렇게 쫙 깔리는 그런, 일반적으로는 험버커 픽업에다가 이렇게 셀렉트를 해 놓고 그리고 연주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싱글 픽업은 나중에 이제 솔로윙이나 아니면은 좀 더 아르페지오 이쁜 사운드를 내고자 했을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타 말고도 종류는 또 헤비 쉐입, 이런 바디 쉐입 말고도 만약에 헤드가 여기가 없어요. 이 헤드가 없는 기타, 이걸 헤드리스 기타라고 하는데 정말 특수한 기타고요. 그거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튜닝을 하거나 하는 이 헤드가 없는 기타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타는 똑같은데 플랫, 이 쇠 박혀있는 이 플랫이 없는 기타도 있어요. 플랫이 없는 기타는 이제 좀 더 스무스한 슬라이드 감이나 이제 걸림 없이 연주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경우인데 거의 안 쓰신다고 보면 돼요. 정말 특수한 경우. 예, 그리고 뭐 플로이드 로즈 기타라고 해서 그거는 특수한 기타 중에서도 굉장히 일반적인 기타인데, 플로이드 로즈는 여기 이제 브릿지 자체가 플로이드 로즈라는 특수한 장치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 줄을 가실 때 약간 일반 기타랑은 약간 다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플로이드 로즈 기타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기타에 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초급자분들, 그리고 중급자분들, 그리고 고급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 나는 어떤 기타를 쓰고 어떤 기타를 사용하면은 내 실력에 맞는 기타일까요? 그건 말이죠. 초급자용 기타가 따로 있고 중급자용 기타가 따로 있고 자기 레벨에 따라서 기타 종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내 레벨에 맞는 기타 자체에도 가격대는 다 다르겠지만 기타 자체에도 뭐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눠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실력에 맞는 기타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 내가 좋아하는 이 딱 잡았을 때 그립감, 그리고 편안함,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 고급자라서 더 비싼 기타 써야 돼,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비싼 기타는 사양이 높기 때문에 우선 더 사운드도 물론 더 좋게 만들어졌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타라는 거는 음악을 표현해내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뭐 가격대가 좋고 비싸고 뭐 내가 스킬이 좋고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기타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내가 만약에 스킬이 좋다면요, 아무리 싸구려 기타를 사용을 해도 그 싸구려 기타를 소리를 좋게 내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실력을 먼저 같이 키웁시다. 그리고 뭐 일렉 기타를 이제 연주를 함에 있어서요, 이 기타만 가지고는 연주를 하는 게 약간 2% 부족해요. 튜닝도 해야 되고요. 메트로놈에 맞춰서, 메트로놈이라는 똑딱 이 박자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우리 액세서리 친구들이 있어요. 액세서리 친구들은 보시면 이런 피크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렉 기타에서 거의 핑거로 일렉 기타는 사용하지 않고 이 피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피크가 있고요. 피크의 종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피크가 있고, 그리고 여기 튜너가 있어요. 튜너는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튜닝을 할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요즘 대세는 이런 클립 튜너예요. 클립형으로 되어 있는 튜너고, 이 튜너는 메트로놈, 똑딱 박자까지 맞춰주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메트로놈 튜너인데, 이 튜너는 이제 일렉 기타에 이 인풋 아웃풋 잭이 있어요. 이 55잭이 있는데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제 파워 버튼을 눌러서 이제 파워가 들어오면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클립 튜너는 별도의 이렇게 잭이 없이 별도의 이제 케이블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헤드에 이렇게 물려서 이 헤드의 진동으로 자체가 음파거든요. 그 맞는 음파를 감지를 해서 헤드의 떨림을 감지를 해서 이 줄에 음을 맞추는 그런 클립형 튜너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클립형 튜너는 많고요. 여러분들의 그냥 선택에 의해서 클립형 튜너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튜너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불빛으로 돼서 떨림을 감지해서 뭐 하는 튜너도 있고요. 다른 그냥 여기에 놓고 이 보이스 소리나 바로 다이렉트로 듣는 소리를 감지해서 그 튜닝을 할 수 있는 튜너도 있고, 그 튜너는 많고요. 그리고 암이라고 트레블로 암이라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암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쇠 막대기가 있어요. 쇠 막대기를 이쪽 여기 이런 암이 되어 있는 이런 구멍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를 구입을 하시면 암은 달려 있을 거예요. 암이 없는 기타, 내 건 암이 없어요. 절대 암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연주를 하실 때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를 이제 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암은 자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튜닝이 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줄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암은 지금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암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트러스트 로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타를 구입하시면은 이렇게 기타 케이스 안에 이렇게 렌치, 작은 검은색으로 된 육각 기둥 모양의 렌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버리시지 마시고요. 혹시 이런 걸 안 주셨다, 기타 샀는데 이런 거 안 줬어요 같이, 거의 다 패키지로 들어있는 거고요. 이건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트러스트 로드라고 해서 이 넥 자체에 안에 쇠가 이렇게 하나가 박혀 있어요. 이 안에. 그 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넥이 습도에 굉장히 약한데 뭐 겨울이나 여름에 습도가 높거나 겨울에 습도가 낮을 때 넥이 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니까 뭐 고장났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펴주시면 돼요. 그때 펴줄 때 이 트러스트 로드 이 렌치로 여기 이렇게 꽂아서 딱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트러스트 로드를 이렇게 펴주는 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좀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이렇게 펴주고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이렇게 더 안으로 오고 뭐 이런 거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기타 샵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렌치는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유용하게 쓰임이 있거든요. 기타 수리할 때. 그리고 줄감개라고 이쪽 이제 뭐 줄을 감을 때 사용하는 거랑 그리고 이 헤드머신 이걸 줄감개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거는 튜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렌치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타가 있어요. 그 기타는 이걸 풀고 반드시 푼 다음에 줄감개로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묶은 상태에서 튜닝을 하게 되면 튜닝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딱 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렌치가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튜닝을 하시고요. 기타 스탠드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되게 간단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거는 가볍기도 하고 집안 어느 곳에서나 배치를 하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타 스탠드 하나쯤 있으면 유용하게 쓰겠죠. 왜냐면 기타는 조심히 다뤄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탠드에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왼손잡이 기타. 저는 왼손잡이에요. 예, 요즘에 왼손잡이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 저는 양손잡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예, 저는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 왼손 쓰는데 당구 칠 때도 네, 왼손을 쓰기도 하는데 기타 칠 때는 저는 오른손으로 배웠어요. 보통 기타는 오른손 악기가 대부분이고요. 왼손 기타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그만큼 자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기타를 처음 배우고자 하고 기타에 대해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왼손 기타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오른손 기타로 우선 처음 경험해보는 왼손 오른손 어차피 처음 경험해보는 거기 때문에 왼손으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굉장히 좋은 예죠. 제가 양손잡이, 저는 거의 왼손잡인데 오른손 기타를 연주를 하고 있고 전혀 무방하다는 점, 네, 그 점 알고 오른손 기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 근데 나는 진짜 왼손잡이 기타를 사용하고 싶다. 왼손잡이 기타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기타 회사 우리나라에 뭐 스윙이나 콜트, 데임, 예, 아니면은 뭐 깁슨이나 펜더사 이런 외국 기업에 문의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보통 이제 AS가 잘 되는 곳은 스윙이나 콜트, 데임, 아니면 사밍,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용이 되고 있는 기타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해서 왼손 기타를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냥 오른손잡이 기타 분들도 처음 기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데임이나 콜트 그리고 뭐 스윙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에 공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AS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고장 났을 때 AS도 편하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브랜드를 사용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타에 관해서 이 기타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타는 이제 내가 어떤 기타를 써야 되나요? 기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기타를 치기 전에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나의 이제 강의를 듣는 몸가짐, 마음가짐에 관해서 잠깐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나는 지금 나이가 어려서 손이 작아요. 라든가 아니면 나는 여자라서 손이 작아요. 힘이 너무 기타를 한번 튕겨봤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라시는 분들 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고요. 요즘 또 더더군다나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기타이기 때문에 내가 뭐 손이 작거나 뭐 여자라거나 아니면 뭐 난 힘이 약한 것 같아. 전혀 쓸데없는 짓이죠. 네. 기타를 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안 쓰던 손가락의 근육을 쓰고 안 쓰던 힘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힘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힘이 센 남자분들도 역시나 기타를 처음 배울 때 힘이 드는 건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워가면은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좀 더 발달을 시켜서 기타를 누르는 힘이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손이 작은 건요. 저도 손이 큰 편은 아니에요. 되게 작은 편인데 기타를 연주를 하다 보면은 요령이라는 게 생기고요. 손이 작은 친구들도 뭐 예를 들어서 정성화인가? 그 기타 신동 꼬마 있잖아요. 그 꼬마애도 손이 작은데 다 기타도 많이 칠 수 있고요. 되게 화려한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손이 작거나 힘이 없거나 뭐 나는 뭐가 이래서 안 돼. 예. 차근차근히 저랑 같이 처음부터 배워가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리고 초급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초급, 중급, 고급으로 저 강의는 나눠져 있어요. 초급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기타 뭐 스케일이라든지 기본 코드 그리고 연주하는 리듬 그리고 쉬운 기타
이제 쉬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음악을 통해서 기타를 음악을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보통 나는 기본적인 코드도 알고 뭐 파워 코드라는 것도 대충 알고 그리고 뭐 리듬 대충 연주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연주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중급 강의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나는 더 차근차근히 손 모양이라든지 뭐 기타의 좀 더 디테일한 초급부터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초급 강의를 처음부터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루키 일렉 기타를 배우시면서요, 저랑 이제 같이 배우시면서 저는 지금 현재 홍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에피소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재미난 이제 음악을 하면서 재미난 일들 같이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음악에 한층 더 가깝게, 그리고 또 나도 뭐 이 정도 기타는 칠 수 있어, 나도 슈퍼루키가 될 수 있어,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와 함께 강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들거나 어려운 기타 레슨보다는 좀 더 쉬운 음악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전혀 뭐 걱정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 남자보다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슈퍼루키 일렉 기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같이 배워보도록 하자고요. 네, 슈퍼루키 일렉 기타 화이팅! 송지혜였습니다.